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탈핵 토크쇼,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벌써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예. 2012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뭐, 이런 방송하기 전에 보시는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현석이라 그럽니다. 예, 저는 녹색당, 곧 창당을 할 녹색당 창당 준비위원회 하승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6번째 시간, 그 얘기는 벌써 6주째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거의 아무것도 없이 지르다시피 한 방송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이라고 해도 예, 지금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모여서 어떻게 할지 잠깐 얘기하고 심지어 이 앞에 있던 테이블도 지금 다른 데서 쓰고 있어서 잠시 좀 치우고 이 사무실에 지금 인원이 좀 많아지는 예, 저희가 지금 테이블이 없습니다. 테이블을 쓰고 있는 관계로 정말 거의 날방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내용은 그때그때 매주 채워지는 내용들로 가고 있으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뭐 매일 해도 되는데. 그렇죠. 예, 매일 해도 될 텐데. 그리고 사실 지난 그 설 연휴에 저희가 잠깐 그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재방송. 설 연휴 기간 아무도 TV로도 이제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봤는데 그래도 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유스트림 이외에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는 조금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버를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샀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거고 돈이 좀 들어가는 그래서 이거는 서버가 준비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얘기는 그 정치 얘기를 어쨌든 올해 가장 쟁점은 역시나 2012년은 뭐 총선 대선이 있다 보니까 다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지난주에도 어쨌든 뭐 부산에서 또 방사선이 또 높게 나오는 뭐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뭐 오늘은 하여튼 좀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의 계절 2012년 전 세계 한 190개 중에 70개 나라가 요번에 올해 선거가 있다 그래요. 올해는 하여튼 선거에 선거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선하고 대선 한 해 하는 경우가 그죠. 뭐 덜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 총선 먼저 하고 대선을 하는. 이건 또 좀 저번에는 대선 먼저 하고 총선 했는데 그렇죠. 이번엔 총선을 먼저 하고 순서도 좀 달라졌고 지금도 그 어플리케이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가 며칠 남았는지 D- 며칠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도 한동안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그 나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어쨌든 탈핵 문제를 정치 문제와 좀 접목시키고자 오늘은 정치인들이 그동안 핵 문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동안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東京に原子力発電所を誘致する。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まさか本気じゃないですよね。東京に原発なんてそんな暴挙が許されますか？原発の安全管理は万全だ。どこに建てるんです？そこで。こんなとこに建てちゃっていいんですか？日本で一番電気を浪費してその恩恵を授かってる東京都民が原発をよその土地に押し付けといていいのか？それが嫌なら電気など使うな。地球上の人類を何回も皆殺しにできる量のプルトニウムを
内緒で運んでたなんてことバレたらそれこそ日本は世界中から袋叩きですからね。その輸送トレーラーを格ジャックしたって言ってるよ。まさか日本でテロなんていたずらじゃないですか。子供ですよ。何が目的なんだ。あと1時間で東京中に放射能がばらまかれちゃうよ。トラックが爆発するとどうなるんですか。臨界ですって。避難命令を出しましょう。東京中の人間をか。そんなことしたら東京中がパニックになりますよ。分かってる。僕は西新宿に入ったぞ。サッとはまだか。みんな離れてろ。네. 요번 주는 드디어 새로운 광고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네. 작년 12월 달, 12월 31일 날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탈핵 캠페인 했었는데요. 네. 그 캠페인,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탈핵 캠페인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하여튼 재밌게. 작년 12월 31일에 참, 경찰들이, 원래 거기는 집회금지 장소인데. 맞습니다. 또 연말이니까 또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이었던 거죠? 원래 집회 못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피켓 들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끝나고 이제 1인 시위 하고 있는데 어떤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아주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주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당황했는데 추운 날씨에 어쨌든 녹색당에서 큰일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어제는 요번 주까지 1월 8일 11시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기로 일단 요번 주까지 하니 또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본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죠. 일단은 그간 좀 정치권에서 이 핵 문제 관련해서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후쿠시마 이후에 이제 입장들이 좀 분명하게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부 내나 정치권 내에서 명확하게 탈핵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두 분이 있긴 있으셨는데. 그렇죠. 지금 통합진보당에 가진 조성수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한두 분 정도는 있으셨던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입장이 없거나 찬성이거나 이랬는데 후쿠시마 이후에는 어쨌든 변화의 조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지일간 계속 일관을 하고 계시는 카카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우리의 카카께서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5개 망언 해가지고 봤었지만은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핵사고가 났다고 해서 핵발전을 포기하는 거는 인류가 후퇴하는 것이다. 작년도 5월달에 저기 원자력 안전기술원 방문 자리에서 이제 각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망언은 이미 하셨고 이제 각하는 이제 정치인은 아니죠. 이제 식물 그런 거군요. 하다가 이제 동면으로 들어가셔야 될 거기 때문에 영원한 각하께서는 그래서 각하는 빼고 그죠? 일단은 빼고 일단 가실 분은 여기서 더 얘기 안 해도 되고 지난번에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이제 오늘은 좀 그 외의 정치인들 맞습니다. 하고 특히 요번에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최고위원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해보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진보 정당들 입장들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다 해서 민주통합당은 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하고 있죠. 9명이 지금 후보로 나와서 그 중에 6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1등 하면 대표, 그 외에는 최고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7, 8, 9등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안타까운 경우. 어쨌든 요번에 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한테 질의를 하셨죠. 질의가 있었고 어제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취합을 해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게 좀 말들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질문한 거 자체는 이미 했다고 공표가 되었고 또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을 중심으로 가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보들별로 입장을 보기 전에 먼저 정당별 입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먼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국의 정당이 지금 2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뭐 저기 당비 안 내는 정당, 당비 내는 당원이 없는 정당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빼고 일단 있는 정당들 한번 우리가 스펙트럼을 한번 나눠보면 네. 일단 찬핵에 확실하게 있는 게 한나라당. 한나라당. 예. 그거는 뭐 지금 한나라당은 현재의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지금까지 핵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당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각하께서 계신 거고, 그렇죠. 뭐 그 여러 가지 건설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신 거고.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별로 공식적으로 발언해본 적이 없어요. 네.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 핵발전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을 먼저 좀 우리는 떠올릴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핵발전을 도입하신 분이고 그렇죠. 과학 입국을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하셨고 그런 걸로 미추어 보았을 때 추론을 해보면 뭐 박근혜 대표도 일단 찬핵일 것이다. 라고 추론은 되나 뭐 심증은 있으나 확증은 없는 그런 거죠. 한번 저는 오히려 공세적으로 박근혜 대표께서 이 문제를 밝혀주시면 좋지 않겠.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할 건데 그렇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 내야 됩니다. 뒤에 꽁꽁 숨어갖고는 얘기가 안 되고요. 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한나라당이 이제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 찬핵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찬핵에 이제 찬핵의 선두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자유선진당이라는 또 우리 보수 자유선진당이 사실 후쿠시마 이후에 자유선진당에서 몇 번 이 시민단체 쪽에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은 이게 사고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런 발언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에 올해 3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발전소는 일본의 핵발전소보다 안전하다 이러니까 이해창 총재가 당시에 뭐라고 발언을 하셨냐면은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는 발언해 주신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발언은 아 다르고 아와 어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해창 총재가 반핵인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또 아닌 겁니다. 말을 진짜 못 믿겠다는 말 그대로를 보시는 게 정확한 거고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불신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 자체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창 총재 발언이었고 어쨌든 핵발전은 계속 돼야 되고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수출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찬성을 지금 그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발음이 우리가 좀 안 좋아서 이회창 제가 또 비하인드인데요. 2005년도에 당시에 이해찬 총리가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총리를 할 때인데 성명서 제목에 총리 이름을 잘못 쓴 적이 있었어요. 이회창으로. 보내고 나서 메일을 다시 돌리지도 못하고 난감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 말씀 이회창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맡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일단 죄송합니다. 원자력은 불가피하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그동안 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당으로 보면 민주통합당은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얘기를 집중 탐구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통합당 외에 야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통합진보당 대표적입니다. 사실은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는 그간 그 통합진보당이 지금 세 군데 블록이 합친 거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 그리고 이제 통합연대 이렇게 해서 세 블록이 이제 합친 건데 민주노동당과 통합연대 쪽 분들은 그동안 반핵을 계속 얘기해줬고 특히 민주노동당은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라든가 탄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를 강론이나 그간 정책에서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더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고요. 이 국민참여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민참여당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민주당 정권에 참여했던. 그렇죠. 친노 세력이라고 분류되는 거니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통합을 앞두고 나서 유시민 대표가 핵발전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좀 검토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많이 해 주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좀 과거보다는 많이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당의 강령에는 뭐 분명하게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그렇죠.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 연도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단계적 폐기라는 입장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진보신당도 단계적 폐기.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당적으로 옮기셨지만은 조승수 의원이 진보신당에 계실 시절에 사실은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탈핵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을 한 번을 꼽아보라면은 조승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래서 뭐 그분의 정치적 선택이나 이런 거하고는 평가는 별개로 그런 입장을 가진 정치인인 거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당 원외 정당이지만 사회당, 녹색당, 그렇죠. 그 다음에 상주한국당 같은 경우가 상주한국당이 사실은 그간 핵에 대해서 입장을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어쨌든 신규원전 부지 반대에도 같이 하셨고 같이 해서 당 대표 논평을 냈고 그래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규 발전소 부지가 선정되고 난 직후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정당들이 함께 지금 신규 후보지 선정에 반대한다라는 기자회견에 동참을 했었죠. 그래서 상주한국당도 어쨌든 신규 원전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까지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그리고 상주한국당, 사회당, 녹색당이 함께 전부 다 입장을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당들의 입장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어쨌든 야당 중에서는 이제 지금 제일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의 이제 입장이 뭐냐? 이제 민주통합당이 얼마 전에 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걸 강령으로 했습니다. 원전 전면 재검토. 근데 사실 이게 전면 재검토라는 게 말의 의미가 뭐냐? 저번에 저희도 방송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게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된 사람들이 결국 이거를 구체적인 입장으로 밝혀야 되는 전면 재검토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비교적 그래도 잘 나왔어요. 잘 나온 편이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물론 질문이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답변도 좀 애매하게 나온 게 많은데. 그거는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더 지어야 된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반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현재보다는 좀 축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두 분. 그래서 김부겸, 박영선 두 분이 현재보다 축소해야 된다. 근데 이게 현재보다 축소라는 개념하고 다음 질문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단계적으로 모든 핵발전소 폐쇄. 여기에 이제 5분이 이제 동의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문성근, 박용진, 박지원, 이인영, 이하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강령에 나와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전면 재검토라고 한 분이 이강래, 한명수 이렇게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재보다 축소, 뭐 전면 재검토, 단계적 폐쇄 이게 이제 뭐 약간 강조점들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줄여야 된다라는 정도는 공통점이 대략 이제 그런 공감대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진일보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그래도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핵발전에 대해서 좀 기존보다는 좀 많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거는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검토와 단계적 축소
폐쇄, 탈핵 요 개념의 좀 차이점들을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뭐 개념의 차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상황 우리 현실에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절대로 그거에 이제 생각을 덧붙이거나 덜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워딩 그대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검토다. 그런 거는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검토를 하기 위한 또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 또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통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언제 쓰는 거냐? 나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무언가들을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다. 정도일 때 보통 재검토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논의는 해보겠다. 논의는 해보겠다. 논의의 결론에서 찬핵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나는 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할 때 보통 잘 쓰는 표현이 재검토입니다. 애매한 표현이죠. 그런 거고요.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번 질문에서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언제까지 폐쇄할 것인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축소나 단계적 폐쇄라는 것도 이게 언제까지 할 건지도 중요하고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지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미 건설이 끝난 게 있는데 이걸 가동을 하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핵 발전소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그렇죠. 한국 수력 원자력에 있는 사람도 사석에서는 뭐라 그러냐. 핵발전은 주구장창 할 수 없다. 언젠가는 멈춰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산업계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선전용 어투다 할지라도 핵발전소는 언젠가는 완전히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벌어질 거냐 이 문제인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는 얘기는 다음 세대에 폐쇄를 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연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결국 이제 원자력 발전을 3인당도 처음에는 찬성하다가 그죠. 반대로 돌아선 다음에 논쟁점이 된 게 언제 중단할 거냐, 뭐 당장 할 거냐, 몇 년까지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독일의 2022년 폐쇄에 대해서 독일의 반핵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하라는 더 빨리 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2022년 아직 훨씬 많이 남았고 그 사이에 사고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지금 당장 오늘 오스톱하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된다면 최대한 빨리. 그 다음에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들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몇 년도를 밝히신 분은 없으세요. 아무도 없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결국에 이제 전부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건 공통적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와 함께 지금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거, 수요 관리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한다라고도 부르고, 뭐 전기 소비를 억제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표현상으로는 그런 건 있었어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요 관리라든가, 소비 지향 체제를 좀 바꾼다거나, 산업계의 전력 소비를 감축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의 매우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지금의 민주당 그 선거에서의 주요 쟁점이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 후보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엄청나게 공격받았을 거예요. 산업계의 전력 소비 감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계는 전력 소비를 감축하고 요금 올라가는 걸 반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내가 벌금 내더라도 전기를 더 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는 매우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물론 이 지금 몇 줄 가지고 다 모든 걸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 좀 아쉽죠. 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많다. 예를 들면
몇 퍼센트의 전기 소비를 현재 수준에서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계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간다든지 이런 목표들이 좀 사실은 있어야 되고 재생가능 에너지도 막연하게 확대하는 게 아니라 몇 년도까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린다든지 이런 목표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는 맨날 뭐 퍼센트로 제시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이런 에너지 소비 문제라든지 이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핵발전소 폐쇄도 연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좀 아직까지 명백한 한계인 것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조금 더 풍부한 얘기들은 조금 더 보는 것으로 하고 음악 한 번 더 듣고 얘기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첫 회 소개해드렸던 우리 반핵 아이돌. 예, 반핵 아이돌 제복향상위원회 다음 주에 이 제복향상위원회 의장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부럽습니다. 얘기들, 그럼 좋은 데는 또 혼자 가시고. 어쨌든 그래서 핵발전소만 없었더라면이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 첫 회에서 탈 핵발전소 이렇게 CD 제목이 탈핵발전소네요. 그래서 훌륭한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또 좀 약간 새로운 버전입니다. 이게 후쿠시마에서 자살한 낙농가에 바친 CD군요. 그래서 첫 회에 보여드린 거에 비해서는 음악의 풍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고 아이돌 음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좀 차분하다고까지 하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느낌이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요 CD를 사면 후쿠시마의 낙농가, 축산농가에게 기부를 하는 300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만 없었더라면 이게 유서에 나오는 메인 유서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만 없었더라면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잘 들어보셨나요? 아유, 핵발전소만 없었다면. 네, 가사가 참 슬픈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저희 단체 홈페이지에도 그 유서하고 네. 그때 썼던 거를 다 띄웠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낙농을 하시다가 키우던 소를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뭐 이게 나왔었던 우유 이런 거 몇 번 다 갖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혼자 이제 남은 상태에서 이제 텅 빈 마구간에, 저기 우사죠. 소를 키우셨으니까. 거기다 분필로, 벽에다가 핵발전소만 없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런 유서를 쓰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 유서의 내용입니다. 그 가사의 대부분 내용들이. 그래서 저희 방송 제목이 닥치기 전 탈핵인데, 네. 사실 저희가 이 닥치기 전 탈핵이라는 제목을 쓰는 이유도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네. 우리가 빨리 핵발전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그 아이돌 제복향상위원회 아이돌을 혼자서 그래 일본에 가서 만나시고 아니 매일 보내는데 바로 답변이 또 아이폰으로라도 동영상이라도 좀 찍어서 공유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영문에 저 카메라 들고 가니까 잘 찍어가지고 인터뷰도 좀 따시고 인터뷰도 좀 하고 다음 그러겠습니다. 방송 때는 좀 다음이 아니고 다다음 주. 그 지금 앞에서 기타 치시던 그분이 이 제복향상위원회 의장님이시고 그분을 만나신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시고 이분 전직 아이돌. 사인 하나 좀. 사인 녹색당 사랑해요 뭐 이런 거라도. 한국 녹색당 화이팅. 화이팅. 뭐 그런 거 한 개 정도. 한 개 정도 해오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좀 드렸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죠? 뭐 아까 9명 후보의 입장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9명 중에, 지금 어쨌든 좀 명확하게 단계적으로라도 폐쇄한다라는 분이 문성근, 박용진, 박지원, 이인영, 이하경. 네, 맞습니다. 이 5분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 제일 좀 자세하게 답변을 보낸 분은 이하경.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남이가인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운동권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같이 뭐 옛날에 활동 같이 했다고 해서 뭐 봐주고 밀어주고.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어쨌든 이 답변 내용으로만 그냥 보면. 이하경 후보, 민주통합당의 이하경 대표 최고위원 후보가 제일 자세한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하고는 2008년도에 한번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그 당시에 YMCA 총장이시던 이하경 총장님이 들어가셨고,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시민단체에 또 연대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잘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뭐 비교적 명확하게 그래도 신규 원전 건설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20-30년 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 폐기하겠다. 목표연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20-30년 안에 단계적 폐기를 하겠다. 다른 사람보다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고, 또 중요한 점이 그 발전차액 보존제도라는 게 지금 정부가 없애버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이 발전차액 보존제도라는 게 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고, 사실은 이게 있을 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된 거죠. 발전 차액 보존제도를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그냥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보존제도인데 오히려 더 많이 쓰는 말은 발전 차액 지원제도가 더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이게 독일에서 독일과 유럽에서 많이 확산되면서 효과를 봤던 제도입니다. 현재는 그 태양광이나 풍력의 그 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존 다른 발전 단가하고 차이가 그럼 나지 않습니까?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발전 차액 지원제도. 어쨌든 그게 지금 정부에서 그걸 폐지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은 상당히 좀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민간에서 좀 하기가 힘들어졌고요. 재생가능 에너지를 그걸 없애버리고 RPS라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가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큰 발전 사업자들한테 의무로 할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발전 사업자들은 큰 규모의 그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 추운 겨울에도
서산의 가로림만 졸업발전소 그러니까 때문에 농성하신 지 벌써 지금 70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화도 또 졸업발전소. 강화도, 인천만도 다 그런 데들이 생기는 이유도 큰 규모의 그렇죠. 재생에너지를 만들고자 해서 지금 생기고 있는 그거는 거죠. 사실 환경 파괴 사업 아닙니까? 대표적인 조력발전소라는 게. 예. 그래서 뭐 사실 그런 대규모의 조력발전소라는 게 바다에 댐을 건설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대규모의 환경 파괴 사업인데 그걸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예, 정확하게 토목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인천만 졸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방조제 길이만 15km, 17km까지 됩니다. 계획이 아직 좀 미정이어서 들쑥날쑥한데요. 그걸 바다에 그냥 댐을 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 사업이고요. 발전기 100% 수입하는 것이고요. 국내 그 기술이 국내 기술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 국내에서 그런 거를 더 발전시킬 계획도 별로 없어요. 따라서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기술 습득하고 산업을 형성시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게 참 제도나 정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이 발전차익 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완전히 그죠.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 자체도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잘 보셔야 될 게 후쿠시마 이후에 칸 총리가 마지막에 자기가 물러나면서 요거 한 개만큼은 성사시키고 나오겠다 했던 법이 있어요. 그게 발전차익 지원제도입니다. 일본은 발전차익 지원제도 하지 않다가 요번에 후쿠시마 이후에 그게 이제 자연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밀어갔는데 그렇죠. 한국은 이걸 이미 시행하고 있다가 없애버리는 정반대로 지금 그래서 요런 부분을 지적한 건 이하경 후보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뒤에 있는 그 스텝들이 또 열심히 또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가는 안 됩니다. 아니 저는 그건 분명히 경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 중에 재생에너지들은 탄핵에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앞으로 싸울 겁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재검토 정도 선을 얘기를 한 것에는 사실 나름대로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거거든요. 당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견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저는 녹색당이나 다른 진보 정당들이 외부에서 더 강하게 또 탄핵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당인 이상은 어쨌든 당론으로 가는 게 명확하게 핵심입니다.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서 탈핵을 하겠다라는 게 당론으로 나와야 됩니다.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나와야 되고 어쨌든 이번에 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첫 시작입니다. 잘 지켜보고 이번에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 질문해야죠. 추가 질문해야 됩니다.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 이게 진짜 실제로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바깥에 있는 다른 정당들 또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굉장히 많다. 유권자들께서 어쨌든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논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논쟁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논쟁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당장 이제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가동 문제, 상업 문제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건지. 선거에서 너희 정책은 뭐냐? 그렇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건설 뭐 70% 된 것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거 어떡할 거냐? 그런 게 다 쟁점입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결국 쟁점이 된 건 다 했는데 다 지었는데 거의 다 지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결국 쟁점이 되어버리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그냥 다 지었다고 해가지고 거의 다 지었다고 해서 그냥 막아버리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지금 뭐 해답이 없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지었다, 다 지었다. 가동할 거냐 여기에 대한 입장들이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척이나 영덕처럼 아직 후보지 상태로 있는 데는 백지화 시켜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이제 발전소들에 계획 단계에 있는 것들도 다 중단시켜야 되고 그리고 신규로 지금 이제 가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이미 수명이 끝나서 노후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얘기가 되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올해는 4월 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1차적인 쟁점을 좀 될 거고요.
예,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정당들이 다들 이런 그 최고위원 선거, 대표 선거, 네, 전당대회 이런 걸 다 앞두고 네.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값 등록금 뭐 같은 것도 결국에 이제 이게 쟁점이 되면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어떻게 해서 반값 등록금을 할 그렇죠. 건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이 핵발전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의제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그 아까 그 핵발전소만 없었다라면 네. 그 노래에 나오듯이 우리 생존하고 삶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만큼은 하여튼 좀 쟁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번 뭐 일부 에너지 업계 지금 업계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쪽 일종의 전문지들은 올해 그 선거에서는 최초로 이 그 저기 뭐냐 핵발전소 문제하고 네. 기후변화 문제가 쟁점이 될 거다 이런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 에너지 관련된 뭐 언론인 것 같은데요. 녹색당 창당도 올해 주목해야 돼. 아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만큼 예전보다는 많이 이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거라고 네. 그쪽 분들도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뭐 국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올해 70개국에서 선거를 합니다. 근데 유심히 봐야 될 흐름이 당장 올해 1월 달에 있어요. 네. 대만이 선거를 합니다. 대만 대통령 선거에서 또 이게 지금 쟁점이에요. 그래서 대만이 앞으로 핵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문제 쟁점이고요. 또 우리하고 비슷한 시점에 올 봄에 프랑스가 또 대통령 선거예요. 그렇죠. 예. 프랑스 대통령 선거 아주 참 중요한 예, 포인트가 중요한 될 겁니다.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사회당은 찬핵이 기존의 여당은 찬핵인데 사회당과 녹색당이 이번에 이제 75%에서 50%로 50%로 원자력 비중을 줄이기로 했죠. 그렇죠. 발전 비중을.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도 의미 있는 변화고. 그래서 만약에 네. 요번에 사회당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당선된다면 프랑스는 탈핵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75%에서 50%를 줄인다는 건 대단한 굉장한 겁니다. 25%를 줄인다는 거니까. 한국이 예. 지금 31%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제로로 그거만큼을 만드는 줄인다는 거기 줄이는, 때문에 예, 엄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기 프랑스만큼 핵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들이 국내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이다. 네.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외국의 예. 선거 동향이다. 한국의 당연히 뭐 동향과 함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한번 아까 그 정당들의 입장들을 살펴봤지만 그 민주통합당 네. 같은 야당 내에서도 사실은 핵발전을 공공연하게 좀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실 이거 뭐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우리가 국민들이. 사실은 민감한 얘기하려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민감한 얘기 해야죠. 실명 거론을 해서 그죠. 네. 한 사람 한 사람 대표적인 찬핵 입장이었던 분. 물론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뭐 잘못 생각했다. 아 물론 그렇죠.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뭐 일단 좀 용서- 검증이 필요하죠. 예. 진짜로 반성하는 건지. 네. 예, 그렇죠. 어쨌든 뭐 한번 한 명 한 명 좀 네. 살펴보면 특히 지난 정권에서 좀 역할을 하셨던 그렇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세균. 네.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지식경제부 발언들을 장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에 사실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를 담당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찌 보면은 만약에 탈핵의 생각이 있으셨다라면은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말들을 글쎄요. 많이 하신 거죠. 몇 개 좀 심하게 좀 얘기를 네. 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기가 국제적으로 값싸고 품질이 좋은 데는 원자력의 기여가 크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부활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은 이제 번영과 희망의 씨앗. 야, 이건 좀 상당히 좀 그냥 웬만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주셨고 매우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예, 그리고 사실은 부안 사태 등이 있었을 때 또 역할을 많이 하셨고 그렇죠. 전북이니까 또 지역이. 예, 그러셨기 때문에 이 핵발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오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하고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쾌거다. 네, 국민들에게 방송에서 희망을 이미, 주는 거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이미 다뤘듯이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의 그 당시에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그죠? 박지원 예.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이거는 이런 발언도 올해 들어서 한 거지만 네. 어쨌든 그런 비판도 했을 정도였는데 네. 정세균 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찬양성 발언을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꼼꼼히 지켜봐야 될 이유는 실제로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고 그렇죠. 이분들이 가진 영향력이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뭐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인데 네. 어쨌든 정세균 씨는 이 발언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핵발전을 찬성해왔고 맞습니다. 네, 그 점에서는 사실은 뭐 이 현 정부 입장하고도 뭐 사실 거의 큰 유사한, 차이가 없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밑에 보시면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전 총리, 예.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지는 않지만 조금 요즘 밀리셨어요. 도정자 예, 뭐 조금 이런 밀리셨어요. 역할을 한때는 하고 그랬는데. 계시는데. 예. 근데 이분이 사실은 또 뭐 참여정부가 했던 그 방패장 문제, 네. 부안에서 굉장히 큰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안겨주고 갈등을 낳았던 방패장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또 노무현 정권이 옹호하는, 노무현 정권의 여러 가지 치적들 중에 한 개에 방패장 문제,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방패장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게 이해찬 총리의 시절에 한 거고 예. 이해찬 총리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다 챙겼다. 그렇죠. 꼼꼼히 챙겼다. 예. 그리고 경주에 지금 핵폐기장이 짓는데 앞서서 네. 중저준위하고 고준위를 나누면서 그렇죠. 이 모든 절차 프로세스를 정한 것도 다 이해찬 총리 예. 시절이었다. 지금 그때 그래서 경주의 그 중저준이 네. 방패장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죠. 네.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치적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치적이 아니죠.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물도 새고 말이죠. 새고 공기 지연되고 안전성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방패장을 네. 부지를 선정해놓고 그걸 아직도 치적이라고 네. 생각한다면 경주에 재밌는 얘기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요. 네, 항상 우리 시간이 네, 부족해요. 지난 연말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경주 그 발전소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이장 선거를 했어요. 마을이 한 70개 정도 세대가 된답니다. 선거가 상당히 치열하죠. 예, 치열합니다. 근데 한 후보는 A라는 후보는 대부분의 표를 받았어요. 한 65표인가를 받았대요. B라는 후보는 5표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 이장을 선출하는 그 권한은 면장한테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보통 마을에서 선출해서 추천하면 이제 그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네. 60명 표를 받은 이 사람을 선출한 게 아니라 5명 표 받은 사람을 딱 찍은 거예요. 면장이. 예, 면장이. 그래서 지난 그 연말 연시에 이 마을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점거하고 그럴만하네요. 농성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사실 거의 마을총회에서 뽑아서 추천하면 거의 다 해주는데. 근데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프랜카드에 지역 면장 선거까지 개입하는 한나라당 이장 선거까지 개입하는. 이장 선거까지. 뭐 이런 게 지금 붙을 정도로 지역 내 이 동네의 큰 이슈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올해 선거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선거를 핵발전소 문제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지금까지 계속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 때문에 싸우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장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첨예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이장 하나를 뽑는데도 지금 분란이 생기고 있는. 참 노무현 정권의 이게 치적이라고 보기에는 경주 방패장은 치적이 아니라 사실 노무현 정부가 저지른 대표적인 과오라고 봐야 과오입니다. 되겠죠. 저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300년을 보관해야 되는 시설인데 지하수가 하루에 뭐 엄청나게 나오고 지금 일단 3,000톤 얘기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안반도 약하고요. 방사능 유출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치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참.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총리를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찬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발언을 많이 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권 후보로 좀 거론되는 야권의 분들이 아까 박근혜 대표는 뭐 여권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찬핵일 것이라고 추정할 건데요. 뭐 저희도 뭐 계속 추론만 하고 싶지는 않고 뭔가 좀 확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여권. 여권은 예. 박근혜 예. 대통령. 예. 야권이 지금 네. 저기, 문재인 씨, 네. 안철수.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유력 후보로 요새 사실 안타까운 건데요. 이분들이 거론은 되는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문재인 씨는 방패장 문제에 대해서만 책에 썼더라고요. 네. 예, 문재인 씨가, 좀 그 방패장 문제에 대해서, 그, 운명이다? 네. 운명인가? 이다라는 그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 이제 부항 방패장 때문에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런 네.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문재인 씨는 이해찬 씨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참여정부 때 했던 네. 그런 방패장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하는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의 문제, 핵발전소의 문제,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말씀하신 게 없죠. 없어요. 예, 말씀하신 게 없고 제가 어디 칼럼에 썼는데 부안에 지으려고 하던 건 고준위 폐기물, 그 네. 사용 후 폐기물로까지도 중간 저장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문재인 씨가 책을 썼는데 그걸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저준위 것만 부안으로 부안에다가 가려고 했던 것처럼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칼럼에 고준위하고 중저준위도 구분을 못하면 곤란하다.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칼럼을 쓰면 반응이 미안하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답답했다라든지 1회 때 정봉주 전 의원 보시고 좀 네. 월계동 문제 신경 좀 쓰시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방송 안 보신 것 같고 지금 안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저희 방송을 좀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날라주시고 아직도 저는 궁금한데 착각인가? 사실은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죠.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좀 명확하게 입장을 그죠. 네. 잘 모른다면 좀 공부를 하셔서라도 명확하게 핵발전에 대한 입장들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씨도 그렇고. 사실은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해찬 총리도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자기가 방패장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느냐. 과거에 이제 진짜 제야에 있을 시절에 당시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잘 알아서 문제의 해법과 풀어가는 방법을 잘 지적해주면 좋은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칼을 막 이리저리 휘둘러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은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 문제 없다. 전문가들이 문제 없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좀 기술지향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더 핵발전소에 찬성하는 쪽이고 오히려 잘 모르는 분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런 거에서 가슴 아파하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반에게 더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은 어쨌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추상적인 수준이라도 저희가 이제 입장을 알 수는 있었는데 물론 그 입장도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구체할 것을 요구하고 해야 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통합당 그거는 이제 당권에 관한 거고 정말 중요한 이제 대권 후보는 또 전혀 다른 입장이죠. 대권 후보들은 지금 입장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박근혜 씨도 그렇고 안철수, 문재인 유력한 후보들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 핵발전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 안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인데 그런 것도 안 밝혀도 대권 후보로 다 거론이 되고. 지금까지 그랬죠. 지금까지 그냥 이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조금씩 좀 나아지겠죠? 어쨌든 혹시 문재인 씨, 안철수 씨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꼭 좀 핵발전에 대한 입장 뭐냐? 입장 뭐니? 제가 선거 때 항상 제가 명함을 준 후보한테 저는 입장을 물어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게 그 후보에게
예를 들면 지방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이라도 동네 주민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중요합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후보로 나온 사람에게는. 보통 정치인들 명함 주면 피해 다니기 바쁘고 가다 쓰레기통 버리고 명함 받으면서. 근데 이제 문재인 씨, 안철수 씨, 뭐 박근혜 씨 정도 되면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 막 악수 한번 하려고 할 텐데. 뭐 그럴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피하는 사람은 또 피해요. 악수하면서도 이렇게 핵발전, 핵발전 뭐 반액해야 됩니다라든지 뭐 시간이 길지는 않을 테니 짧게라도 짧게 한마디 반액하십시오. 뭐 이렇게 탈핵해야 됩니다. 이런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그러면 아마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예를 들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마다 탈핵 이야기하면 하더라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기가 있는 분들이니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문재인 씨, 안철수 씨 이런 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 주시기를. 무슨 생각이냐. 그리고 물어보면서 그냥 물어보기보다 바로 이야기해도 되죠. 뭐 탈핵해야 된다 뭐 이러니까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믿는다라든지 뭐 핵발전을 멈추실 거라고 믿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좀. 꼭 이거는 뭐 핵이 아니더라도 다른 반간 등록금이나 FTA나 다 마찬가지. 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고요. 시간이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분 놓치고 가면은 아쉬울 것 같아서요. 좀 기분 나쁘시겠네요. 그래서 빼고 가면. 정봉준. 그래서 제가 계속 야당할 때 여당 했던 건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랬던 건데요. 정봉준 씨 또 빼면 기분 지금 현재의 찬핵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찬 핵무기. 찬 핵발전소가 아니라 찬 핵무기로 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정몽준이죠. 이건 정몽준 의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호전적인. 이게 사실은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가 의심스러울 국면들이 있는데요. 키워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뭐 그렇진 않겠죠. 뭐 이미 많이 키웠으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 한국도 핵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밑그림을 계속 그려주고 있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건데 해구산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자체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우리 자체도 이제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발언. 또 하나는 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플루토늄 다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은 왜 못하냐? 한국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굉장히 세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참 위험한 분이죠. 뭐 다른 면에서도 위험한데 다른 부분들보다도 핵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보수 좀 극우 단체들은 그런 발언들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야 이제 우리도 핵무기 갖자, 싸워서 이기자. 근데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핵무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한반도 비핵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핵발전과 이 핵무기가 다 없어야 되는데 북한 핵무기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는데 정몽준 씨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그것도 역시 올해 또 선거 나오실 거잖아요. 나오실 거니까 우리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에 길 놔주고, 뭐, 다리 놔주고, 뭐, 지역 현안 문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회의원은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국회의원 선출하는 기준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뭐 해줬느냐를 더 많이 봐요. 특히 정몽준 씨가 그런 경우죠. 그런 거죠. 울산에서 뭐 그게 계속 국회의원이 된 거니까. 된 거고. 물론 지금은 서울로 또 다시 옮기셨지만은. 처음에 그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현대중공업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시점이 우리나라도 이제 온 거 아니냐. 그렇죠. 탈핵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묻는다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서울 동작구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 동작구. 얼른 나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뭐 하여튼 바꾸시겠죠? 나오시면 거기 유권자들은 반드시 진짜 핵무기 가질 거냐. 물어봐야 생각은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동네에 길 놔주는 걸 물어보거든요. 지금까지 그걸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핵으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정몽준 씨,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정치인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정봉준 씨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뭐 이미 요 한 개만 파도 사실 몇몇 분들이 더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지하에 핵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뭐 핵발전소를 배에다 만들어서 띄우자.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신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건 엽기적인 발언들을 하신 분들은 물론 뭐 그런 분들이 정치의 전면에 많이 안 계시고 저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국회의원급은 하여튼 뒤에 계신 분들 일일이 따지면 그걸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어쨌든 앞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시는 발언이 분들이 흉기네요, 흉기.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1시간 동안 시간이 부족해요. 발언하신 분들은 많고 다 소개도 못했습니다. 자세한 건 또 홈페이지 좀 오늘 빠진 분들 중에서 또 앞으로 뜨는 분 있으면 또 소개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띄울 테니까 좀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아니죠. 저는 저 제복 향상위원회도 만나야 되고 할 게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저는 없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어쩔 수 없이 좀 미리 또 좀 제작을 해서 가는 걸로 핵마피아 특집. 지난번에 원래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신규 원전 부지 발표 때문에 못했던 거. 핵마피아 특집으로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제복 향상위원회 의장님 인터뷰 포함해서 후쿠시마 방문과 후쿠시마 얘기 이런 얘기들 중간중간 넣는 현재 후쿠시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 3월 11일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요것으로 노래 하나 듣고 노래 하나 듣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다 싶네요. 또 우리 사토시 씨가 참 다양한 분들 많이 찾아주십니다. 몬주라는 박보라는 가수, 한국분이,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가진, 제1교포 2세, 박보라는 분이시고요. 벌써 데뷔하신 지는 한 30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본에 있는 고속 증식로입니다. 아직 그 상업용 발전을 하고 있는 데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발전소인데 이게 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가동도 못 하고 있죠. 70년대부터 실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이 지났는데 전체 가동한 횟수는 다 합쳐봤자 한 몇 년 안 돼요. 계속 가동, 중단, 소송 뭐 이런 게 돼 있는 거고 몬주 몬주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노래 이름은 몬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좀 들어보시면서 사실은 이런 다양한 가수들이 그냥 나는 핵발전소가 문제예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발전소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물론 몬주는 많이 언급되는 발전소지만 굉장히 깊게까지 보고 있다. 참 매번 하는 얘기지만 부럽습니다. 고속중식로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할 움직임이 있죠. 맞습니다. 지금 경북에 하려고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다 지금 뭐 문제가 많아서 요번에 그 정책 전체를 재검토할 때 제 첫 번째로 몬주 재검토. 몬주 다시 이제 우리나라는 한다 그러니 그분들이 이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것이니 참. 유튜브에 따로 띄우니까요. 또 많이 좀 퍼날라주세요. 강제로 듣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몬주 음악 들으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る焦らんよ省エネ資源が足りぬ今年もやっぱり